안녕하세요. 김영수의 표현기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전통 한옥, 지붕의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 지붕에는 맞배 지붕과 우진각 지붕, 그리고 팔짝 지붕이 있는데요. 이 맞배 지붕은 회랑이나 행랑채에 주로 사용되었고요. 현대건축에서 박공 지붕과 비슷하죠. 보통 여기에 있는 게 용마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마루 끝단에서 양쪽으로 흘러내린 이런 거를 내린마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배 지붕은 이쪽 정면에서 보면은 사각형으로 보이는 거고요. 측면에서 보면 삼각형의 형태가 되죠. 다음은 우진각 지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심에서 수직으로 올라가지고요. 마찬가지 올라가죠. 여기 용마루가 이렇게 있는 거죠. 용마루에서 처마의 끝단으로 이렇게 내려간 게 추녀마루가 되죠. 처마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죠. 역시 단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의 단면이 보이겠죠. 여기는 용마루고요. 이런 형태로 보고요. 그 다음에 좌측면이나 우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기울기가 되겠죠. 이쪽 용마루 끝에서도 한번 볼까요? 기울기가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러면 여기 좌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단면이 되는 거죠.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여기에서 보시면 이 용마루에서 이 추녀 부분의 사방으로 이렇게 내려간 여기가 이제 추녀마루가 되죠. 이렇게 끝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진각 지붕이라고 합니다. 이건 평면상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로 되겠죠. 우진각 지붕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다음은 팔짝 지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짝 지붕은 약간 복잡한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평면을 그려놓은 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진각 지붕의 기본 형태를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추녀 부분, 추녀 마루 부분을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 이 선들을 연결을 해보면 여기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추녀 마루가 되겠죠. 용마루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되고요. 여기 구간은 내린마루가 되겠습니다. 내린마루고요. 내린마루고 이건 추녀마루가 됩니다. 이건 평면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약간 이렇게 나가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높이가 있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마루가 되고요. 여기는 내린마루가 되고요. 여기를 추녀마루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우측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측면에서 보면 양쪽으로 내린마루가 있고 이렇게 추녀마루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평면 베이스부터 한번 잡고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본적인 형태만 하는 거니까 상세한 기와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들은 최초의 이 중심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추녀마루가 들어가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각을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배 지붕의 용마루처럼 이 위치를 설정을 하고 추녀마루 방향이죠. 추녀마루 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되죠. 추녀마루의 형상 평면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이 용마루 형태, 이 형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용마루 끝이 이렇게 결정되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 기울기가 먼저 있겠죠. 여기는 그려지지 않았지만 여기 구간에서는요. 여기까지 그대로 요 치마선까지 이렇게 다 내려갑니다. 실질적으로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쪽 측면에서 보이는 이 부분들은 여기들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마루에서 끝나는 용마루 양쪽 끝부분에서 이 처마까지 내려오는 이 기울기선들은
내림마루 서인이죠. 내림마루 내려오다가 여기 추녀마루와 만나는 부분까지만 위에 기와들이 끝이 나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 너머를 보시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내림마루와 이 추녀마루에 만나는 부분들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측면의 지붕이 그려지는 거죠. 지금 요걸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형태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용도로 그려주고, 저 너머는 이렇게 되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마루라든가 내림마루는 이 위에서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또 여기도 많이 올라가겠죠. 이런 형태로 더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높게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녀마루가 이렇게 있죠. 이런 추녀마루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추녀마루가 형성이 되고요. 여기 올라간 만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가 결정이 되면은 이런 식의 곡선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처마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요. 이쪽 지붕의 기울기는 이런 정도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좌측 인면도에서 보이는 이 선은, 여기 내림지붕은 여기에 있지만 여기 추녀마루, 그죠? 내림마루는 여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녀마루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마 끝산은 이렇게 라운드를 그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팔짝 지붕의 기본 형태를 그려봤습니다. 이번에는 모임 지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지붕에는 4모 지붕, 그 다음에 6모 지붕, 8모 지붕이 있는데요. 우리가 조형의 기본 요소에서 배웠던 육각형이라든가 팔각형만 잘 그리면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가장 높은 부분은 기울기만 결정이 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모임 지붕의 특징은 용마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녀 끝에서 지붕의 가장 높은 부분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중심이 있으면 처마의 끝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저희 끝에는 안 보이고요. 지붕의 기울기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가장 높은 부분과 연결한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지붕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쪽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기울기 선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기와들을 표현할 때 이런 기울기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수직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수직선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부분에서 이렇게 그려준다면 실질적으로 지붕의 기울기는 여기서부터 이런 형태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같이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이쪽도 그려 넣는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기와들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작업을 하실 때는 여기 이제 지붕 형태 같은 거 있고 이렇게 되겠죠. 4모 지붕을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6모 지붕을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조형의 기본 요소에서 그렸던 거 있죠? 약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투시두상의 원을 그리고요. 그래서 6모 지붕을 하실 거면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꼭지점으로 하시고 여기서 나타나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육각형이 되는 거죠. 저 뒷면도 찾아보면은 육각형의 형태가 이렇게 찾아졌으면 높이를 저 뒷면까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가장 높은 부분을 좀 낮게 잡겠습니다. 가장 높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간다면은 여기에서 이런 기울기를 갖겠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는 기와들의 디테일보다는 기본적인 이런 형들을 먼저 구할 수가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뒤틀리지 않는 그림을 그리려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추녀마루의 기울기는 이건데요. 이 중심을 지나서 이렇게 보면 이 기울기는 이런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와를 그려넣기 위한 기울기는 육각형이면 이렇게 그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을 지나는 선 이게 그려진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이 꼭지점 이렇게 연결한 이 선이 곧 지붕의 기와의 기울기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이 여기서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기는 정면에서 보니까 물론 안 보이고요. 자, 그러면 육각형이니까 이 선과 이 선의 중심을 지나는 이 선을 찾는 게 중요하죠. 저기 뒤쪽은 이렇게 돼서 이 끝, 요런 지붕 기와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저 너머도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는 이쪽 면과 이쪽 면의 기와들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끝선과 가장 높은 선을 연결한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 뒤쪽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가장 높은 부분과 추녀 끝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런 모임 지붕을 그림을 그리실 때 기와의 기울기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외형으로 나타나는 그 추녀 마루는 여기서부터 이런 선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약식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구조를 해보는 이유는 아래쪽에 어떤 기둥 같은 걸 그리더라도 같은 위치 그대로 축소된 안쪽에서 그려지는 이 육각형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지 정확한 기둥의 위치가 그려지는 거겠죠. 그냥 대략 보이는 대로 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기하학적으로 도학적으로 비례가 맞는 구조물들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팔모 지붕을 그려볼까요? 저 너머까지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길이보다 적당히만 짧게 해주면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해야 하는 게 맞겠죠? 이런 선들은 안 그리셔도 되지만 다음을 위해서 한번 살짝 그려볼까요? 정확한 팔각형을 그려서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각형의 꼭지점은 이 선들과 평행한 선들 같은 소실점을 향하는 그 선상에 있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사각형에서 4분의 1 원이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대략 이런 정도로 가죠. 여기도 3분의 2 정도 대략적인 원이 그려졌습니다. 그럼 원이 그려지고 이런 선들이 그려져 버리면 팔각형은 그냥 이미 다 그려진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사각형이 있지만 이렇게 그려보면 이것도 사각형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일소점 투시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높이만 결정되면 되겠죠. 가장 높은 부분 여기로 한다면은 자, 이쪽 모서리에서 이렇게 봤으니까 추녀마루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외부로 보이는 팔각정들 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처마선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처마선 보이고요. 우리 남산에 올라가도 팔각정이 있죠. 남산 팔각정. 이런 형태의 지붕이 됩니다. 추녀마루는 지붕 가장 높은 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크게 어려움은 없죠. 위에 뭐 장식이라든가 이런 거 달리죠. 이런 걸 그려보실 때 우리 전통 한의 구조에 대한 공부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녀마루 이렇게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안에만큼 약간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여기서는 이런 형태로 들어올 겁니다. 기와들이 이렇게 얹어지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실질적인 기와들의 기울기는 이 중심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하면 기와장들의 기울기는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중심에서 나오는 실제로 기와는 이런 기울기가 되겠죠. 이 중심에서 중심을 향하는 선이 들어가고 이 기와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도형의 중요한 일은 뭐 기둥의 위치가 이 정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위치 있으면 거기서 다 찾아가지고 가면 이만큼 보여도 이 정도가 보이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보이는 거고요. 같은 위치 가서 이만큼 보이는 거고 이런 형태로 그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위에 선, 이런 선들은 같은 소실점을 향해서 갈 거고요. 마찬가지 같은 소실점을 향해서 갈 거고요. 이런 선들과 마찬가지 이렇게 가니까 이쪽은 아랫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소실점을 향하는 거니까요. 이런 구조를 알고 그리면 비교적 정교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팔짝지붕이 변형된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용마루의 평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우진각 지붕처럼 중심 이걸 먼저 구하고요. 그 길이만큼 여기에 이제 팔짝지붕 기붕 형태는 여긴 용마루의 가장 높은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용마루의 끝부분을 이 정도로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형태로 같은 높이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기울기는 맛배지붕처럼 이렇게 내려가지고요. 여기서는 이런 형태로 되고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되는데요. 위에서 올라와주고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 이 방향으로 보면은 이건 이쪽 기둥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주면 이게 이제 추녀마루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같이 높이만큼 올라가서 여기서는
이렇게 추녀마루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처마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도 처마 이렇게 만들어지고 처마가 만들어지고 용마루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가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보면은 추녀마루 높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런데 바닥에서 보면은 요 방향으로 팔짝 지붕이 여기에서 교차로 있는 겁니다. 이 팔짝 지붕의 형태처럼 여기서도 있고 이런 기울기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런 기울기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갔던 이 중심에서 올라온 여기에 용마루가 또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용마루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만 교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 지붕과 이쪽 지붕이 만나는 교차는 여기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이 내림마루 있는 이 방향처럼 이쪽 기와들의 기울기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지붕 기울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같이 갈 수도 있죠. 이런 기울기 마냥 같이 이렇게 내려갈 거고요. 저 너머 지붕은 이만큼 보이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겠죠. 지붕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맞배 지붕의 모양이 되는 거죠. 여기는 지붕의 기울기 이 방향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용마루 여기는 없는 거죠. 이쪽 부분 처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 너머 부분도 여기서 이 정도는 보이는 거죠. 현재로 보면 여기까지는 보이겠습니다. 저 너머 처마선은 이렇게 보이네요. 이건 내림마루, 여기는 추녀마루요. 이쪽 지붕의 기울기들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십자형 지붕인데요. 앞쪽 교차되는 것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가 되니까요. 한옥들은 대부분 이 비율이 요 길이와 같은 정사각형 형태를 보통 찾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추녀마루의 바닥 모양이 되는 거죠. 이 한옥의 십자형 지붕은 두 개의 팔짝 지붕이 서로 교차하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 구조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팔짝 지붕은 한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럼 바닥 평면상의 어딘가에서 중심에서 교차를 시켜볼까요? 십자지붕이니까 중심이 대략 여기였어요.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좀 돌출되는 형태로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와 같은 방향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교차가 이렇게 되겠죠, 처마가. 팔짝지붕은 이 뒤쪽도 먼저 완성을 해놓고 하겠습니다. 여기 하단 지점 쭉 들어가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 그러면 팔짝지붕은 평면 형태가 이렇게 그려진 거죠. 여기서 올라가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저 뒤에 여기서 내림마루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추녀마루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내림마루, 추녀마루 그려지면 처마 끝선이니까 여기서는 처마 모양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는 여기까지만 해놓고요. 자, 처음 팔짝지붕 그렸던 것처럼 지금 이쪽도 이렇게 하려면은 항상 팔짝지붕 이렇게 있다고 치더라도요. 자, 이게 용마루 끝이고 내림마루, 추녀마루였죠. 이 위치를 찾는 거예요. 가로 세로 비율이가 같아요. 기울기가 이런 지붕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같다고 보시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울기 마냥 이렇게 평면상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주면요. 들어갔던 것처럼 여기서도 내림마루와 추녀마루가 만나는 위치가 정해졌고 여기는 뭐예요? 용마루의 끝이 되는 겁니다. 용마루의 끝. 혹은 같은 높이로 할 거면 팔짝지붕과 팔짝지붕 교차되는 지점은 어딘가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이쪽 팔짝지붕과 이쪽 팔짝지붕에 만나는 평면상에서 용마루 끝이 여기였어요. 용마루 끝 여기죠? 용마루.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이렇게 돼서 기울기는 이쪽 지붕의 기울기는 이렇게 내림지붕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도 내림지붕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만나는 여기서부터 추녀마루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추녀마루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이, 높이. 요 위치를 찾는 겁니다. 이 기울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런 모양을 이루고요. 저기 뒤에는 굳이 찾을 필요는 없는데 이 위치에서 이렇게 나와주면 이 선을 연결을 하면 여기가 곧 이쪽 처마, 이쪽 지붕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지붕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용마로 올라간 부분에서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 지붕들의 기울기예요. 그럼 여기도 추녀마루 높이 책정되면 이쪽 하단, 추녀 이런 곡선을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이런 곡선이 그려지고요. 여기는 처마 끝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처마 끝선 교차되는 건 여기예요. 그러면 용마루와 용마루가 교차된 지점은 여기니까 이런 기울기를 갖는데 거의 정면에서 지금 보니까 기울기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지만요. 이 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쪽 지붕의 기울기를 그린다면 이렇게 됐죠. 이 선이 이렇게 들어가서 중심상에 어딘가에 만나면 이 지붕의 기울기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같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기 용마루만 있는 게 아니라 장식들이 들어가고 위에 내림마루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여기 또 장식이 붙고요. 또 이쪽으로도 이런 형태로 계속되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고 복잡해지고 그러겠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기본은 이런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스케치해보는 정도로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복잡한 구조물을 그릴수록 여러분들이 이런 단면들을 그려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우리의 전통 지붕인 납배지붕, 우징각 지붕, 팔짝 지붕, 그 다음에 4모, 6모, 8모로 분류가 되는 모임 지붕, 기본적인 형태와 그 다음에 이제 팔짝 지붕이 겹쳐진 십자형이라든가 정자형 지붕을 알아봤고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